경매 투자에서 기분 좋은 낙찰을 받으면 이제 경락자금 대출과 함께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 대상자인 점유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와 세입자인 임차인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도를 위해서 이사비를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준다면 적절한 이사비는 얼마일까요? 점유자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겸 소유자는 경매당한 부동산의 주인이며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유자는 본인의 빚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이 채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소유자가 현재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포기가 쉽기 때문에 명도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명도에 강한 저항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 비용과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안한다면 적절한 이사비를 주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는 부동산 경매를 당해서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상태이고 명도 과정에서 낙찰자의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어도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사비로 약간의 이익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입자인 임차인이 명도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매에 관련된 빚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 경매를 통해 이익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중에는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일정 부분 받거나 전부 다 받는 세입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사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유형의 세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막무가내인 분들, 애원하시는 분들 등등입니다. 부동산 경매 실전 교육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지만 명도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낙찰자는 경매에 관련된 채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 대상자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도 대상자도 낙찰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사비를 요구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주고 요구도 안 하면 제일 감정적으로 아름답고 금전적으로도 깔끔한 명도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이 맞물려서 어떻게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 비용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어떤 원칙을 고정적으로 정하고 규칙을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이사비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주었다면
후회하지 말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서로 웃으면서 하는 즐거운 명도를 실천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 돈을 줄 수 없고 나는 줄 이유도 없다는 낙찰자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실패한 명도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